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먼저 기본적인 정의들을 이야기하고 멀티플 리액션이 뭔지 이야기할 거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멀티플 리액션이 일어나는 반응에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얻기 위해서 이제 리액터 사이징, 리액터의 종류나 시퀀스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사이징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화학 반응이 하나밖에 없었던 싱글 리액션과는 달리 좀 식들이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수정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멀티플 리액션 중에 패럴렐 리액션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시리즈로 되어 있는 리액션과 컴플렉스 리액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멤브레인 리액터 이야기를 좀 더 할 거고 자, 가봅시다. 멀티플 리액션. 사실 우리가 화학 반응을 왜 시키지? 케미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시키니까 하죠. 사장님은 왜 시켜? 돈 벌려고. 결국은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화학 반응이 이 원하는 프로덕트만 만들어지는 그 화학 반응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화학 반응들 그런 것들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결국 이 멀티플 리액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만들어지지만 원하지 않는 이런 화학 반응도 함께 일어나요. 그런 싱글 리액션만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그런 걸 다 이제 멀티플 리액션이라고 불러요. 멀티플 리액션에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원하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이 화학 반응 이게 최대한 많이 일어나게 하고 원하지 않는 이 사이드 리액션은 최대한 억제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장님이 좋아해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고가도 잘 받고 또는 여러분들이 사장이 될 수가 있지. 돈 많이 벌어서. 그러면 또 근사한 회사 사장님이 되면 우리 과에도 좀 기부도 좀 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기대가 큽니다.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멀티플 리액션을. 자, 멀티플 리액션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시리즈 멀티플 리액션, 패럴렐 멀티플 리액션, 컴플렉스 리액션,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멀티플 리액션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봅시다.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패럴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 얻으려고 집어넣은 리액턴트 A를 넣었어요. 원하는 프로덕트는 B야. 예를 들면 B인데 이 A가 B만 만드는 게 아니고 별로 원하지 않는 C도 만들어요. 이런 게 이제 패럴렐 멀티플 리액션이에요. 물론 깔끔하게 이 두 가지 반응만 딱 일어나고 B하고 C가 분리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B 따로 팔고 C 따로 팔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될 이유는 없어. 어찌됐건 이렇게 리액턴트 A가 두 가지 패스웨이를 가지고 두 가지 경로로 해서 서로 다른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패럴렐 멀티플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패럴렐이 있으면 시리즈도 있겠지. 이 패럴렐 멀티플 리액션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죠. 요 패스하고 요 패스가 이 리액턴트에 대해서 너 일로 와, 너 여기로 와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피팅 리액션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시리즈 리액션이라는 건 다른 말로 consecutive 리액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물리화학 2 시간에 공부했어요. 반응 메커니즘 이야기하면서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그 중간체가 프로덕트로 가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때 Cauchy Steady State Approximation 이런 얘기도 했었어. 기억나죠? 오래전 얘기지만 1년 전이야. 오래전이라고 해봐야. 물론 중간에 군대 갔다 왔으면 3년 전이겠지만 이래서 남학생들이 불리해. 더 열심히 해야지. 자,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어떤 중간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 얘가 다시 또 반응을 해서 최종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에요. 여기는 간단하게 2단계만 썼지만 3단계, 4단계 여러 단계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컴플렉스 리액션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물리학 2 시간에 예를 봤었어요. 뭘 갖고 봤었지? 컴플렉스 리액션은 체인 리액션 갖고 얘기했었죠. 레디칼 반응 같은 경우. 이건 뭐냐 하면 앞에서 얘기한 그 시리즈하고 패럴렐 리액션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A가 반응해서 B하고 C가 되는데 여기 있는 프로덕트 C하고 또 리액턴트 A가 또 반응을 해서 D가 만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뭐 이거일 수도 있고 뭐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시리즈하고 패럴렐이 섞여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컴플렉스 리액션이라고 불러요. 복잡해 보이잖아. 복잡해 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세 가지는 최소한 우리가 리액턴트 A를 넣어줬잖아. 어떤 프로덕트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리액턴트 A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인 화학에서는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경우인데 뭐냐 하면 독립적으로 반응이 그냥 두 개가 일어나는 거야. A가 B가 되고 C가 D가 되는 반응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B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리액턴트 A만 넣으면 되지 왜 C를 넣어? C 안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바보같이 C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예를 들면 크루드 오일을 크래킹 해갖고 가솔린을 만드는 반응 같은 경우에 크루드 오일은 그야말로 온갖 잡동사니가 거기 다 섞여 있어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이 두 가지 탄소 15개짜리 알칸하고 8개짜리 알칸만 두 가지만 지금 뭐 해놨지만 온갖 잡동사니가 다 섞여 있거든. 거기에는 뭐 이런 독립적인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다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런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는 사실은 이 경우는 잘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거는 패럴렐, 시리즈, 그리고 컴플렉스 리액션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정의를 봅시다. 첫 번째로 selectivity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여러 반응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패럴렐이 됐건 시리즈가 됐건 컴플렉스가 됐건 간에 여러 반응이 함께 일어나면 결국은 그 중에는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도 섞여 있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프로덕트를 내가 D라고 쓰고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를 U라고 쓸 때 이 D가 만들어지는 반응 속도는 최대로 끌어올려야 되고 원하지 않는 U가 만들어지는 건 이제 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선택적으로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selectivity예요. 아마 내가 여러분들 중에 일부 학번들은 물리화학 2 시험 문제 중에 이런 유사 문제를 내가 낸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selectivity의 개념을 정의해 준 다음에 원하는 프로덕트를 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래서 이 selectivity는 높은 게 우리가 좋은 거죠. 원하는 프로덕트가 잘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그 전략을 짜는 방법을 오늘 공부합니다. 패럴렐 리액션을 가지고 오늘은 얘기할 거예요. 자, selectivity의 정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instantaneous selectivity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 U에 대해서 원하는 프로덕트 D가 얼마나 빨리빨리 만들어지느냐 그 만들어지는 속도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정의식은 U가 만들어지는 속도분의 D가 만들어지는 속도의 이 비율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렇죠? 이거 rate of formation of D 하고 rate of formation of U 이거의 비율이에요. 따라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유사한 정의로 overall selectivity 또는 뭐 global selectivity 이렇게도 불러요. overall selectivity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요 instantaneous는 rate of reaction 가지고 정의를 했었죠. 요 비율로. 요 overall selectivity는 요 molar flow rate 갖고 정의를 해요. 그 원하는 프로덕트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어떤 리액터에서 최종적으로 나올 때 그 원하는 프로덕트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과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이 비율로 물론 플로우 리액터일 때 만약에 플로우 리액터가 아니고 배치 리액터라면 뭐 당연히 몰수 갖고 하겠죠. 예, 이 몰수의 비율. 자, 셀렉티비티. 뭐 간단한 정의예요. 요거는 속도 갖고 했고 요거는 몰라 플로우 레이스로 했어요. 그 다음에 yield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지요. 네, yield.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화학 실험에서 어떠한 물질을 합성한 다음에 실험 보고서 쓸 때 뭐 yield가 얼마다 이런 거 계산했었을 거야. 그렇죠? 네. yield 한번 봅시다. yield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yield와 비슷? 사실 안 비슷한데 관련된 개념으로 여지껏 사용했던 용어가 뭐예요? 컨버전이었었죠? 예. 컨버전이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공급해준 리액턴트의 몰수 중에서 얼마나 반응을 해서 사라졌는지, 그죠? 그 비율이에요. 그래서 컨버전이 1이면 넣어준 게 다 그냥 하여간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거죠. 0이면 하나도 반응 안 했다는 거고. 그런데 그 컨버전과는 달리 yield는 이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instantaneous yield라는 건 리액터가 사라지는 속도분의 원하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속도 이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건 전체를 플러스로 만들려고 한 거죠. 따라서 요 instantaneous yield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겠죠. 0부터 1 사이의 값이에요. 예. 오버롤 yield라는 말도 또 있어요. 이 오버롤 yield는 아까 selectivity와 마찬가지로 이 몰라 플로우 레이트 갖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프로덕트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과 FA0 마이너스 FA 이게 뭐예요? 입구 쪽에 들어간 몰라 플로우 레이트에서 나오는 출구 쪽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또는 뭐 특정 지점에서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그러면 이게 소모된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죠. 반응을 한 몰라 플로우 레이트. 예. 그래서 반응한 몰라 플로우 레이트 중에 프로덕트가 만들어진 몰라 플로우 레이트 요 비율이에요. 요걸 오버롤 yield라고 하고 플로우 리액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마찬가지로 배치 리액터에 대해서는 요 몰수 가지고 정의합니다. 자, 배치 리액터 갖고 한 요거 봅시다.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뭔가 물질을 합성했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학 시간에 했던 실험 중에 아스피린 합성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스피린 합성한 다음에 뭐 실험 보고 열심히 쓰고 yield가 뭐 몇 프로 내는 등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그때 여러분들이 썼던 yield식하고 플러스트에서 반응했으니까 배치 리액터잖아, 그죠? 이게 그 식하고 같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yield 계산할 때 썼던 식과? 다르죠? 달라요. 화학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물질을 합성할 때 yield를 이제 보고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yield는 퍼센트 yield예요. 퍼센트 yield 또는 뭐 퍼센티지 yield 어떻게 불러도 좋은데 이거의 정의는 이론적인 프로덕트의 양분의 실제 실험에서 얻어진 프로덕트의 양. 여기서 양이라는 건 뭐 무게일 수도 있고 몰수일 수도 있고 주로 이제 몰수 갖고 많이 표현하죠. 곱하기 100 한 거죠. 그래서 퍼센트 yield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 화학에서 얘기하는 퍼센트 yield는 A가 프로덕트로 가는 양론계수가 1이에요. A 한 개가 프로덕트 한 개를 만드는 이런 반응 같은 경우에 퍼센트 yield를 얘기할 때는 만약에 퍼센트가 100%다, 뭐 90%다 라고 하면 집어넣어줘. 내가 A 100몰을 넣어줬을 때 이론적으로 프로덕트가 100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완벽하게 반응이 간다면 기본적인 가정은 이거예요. 반응은 오로지 한 가지 반응만 일어나고 우리가 의도한 한 가지 반응만 일어나고 리미팅 리에이전트라는 건 농도가 그 양론계수 비율 대비 상배놈에 비해서 좀 농도가 적은 놈 얘기하는 거죠. 반응이 완벽하게 간다라고
라는 이 가정하에서 A가 P가 되는 이런 반응 경우에 일드가 90%라는 말은 내가 100몰 집어넣었으면 프로덕트가 100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프로덕트의 무게 재보니까 몰수로 계산하니까 뭐 90몰밖에 안 돼. 그러면 이론값은 100몰인데 얻어진 게 90몰이니까 90%가 된 거죠. 이게 화학에서 얘기하는 퍼센트 일드예요. 하지만 이 지금 화학 반응공학에서 얘기하는 이 오버롤 일드, 얘는 좀 다른 개념이죠. 얘는 다른 개념이에요. 실제 반응에 참여한 놈 중에서 원하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진 그 몰수를 얘기하는 거야.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반응 말고 다른 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둔 거예요. 다른 반응도.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지금 요거하고 두 개 비교하면 요 부분은 뭐 이거하고 사실 마찬가지 얘기야. 요 분자와 요 분자는 마찬가지 얘기인데 요 분모가 얘하고 똑같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없어져야 되겠지. 여기 없어지고 곱하기 101개 요 밑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오늘 우리가 반응공학에서 얘기할 거는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동할까봐 내가 이거 따로 추가해서 적어 놓은 거야.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얘네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알고리즘 얘기를 좀 해봅시다. 멀티플 리액션인 경우에 멀티플 얘기할 게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7장까지 얘기한 모든 일들은 다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 하나만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간에 수식을 유도할 때 요 식은 사실 별로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8장 가서 멀티플 리액션 배울 때 요 식은 쓸 거니까 일단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던 식들이 몇 개 있었죠.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멀티플 리액션에서는 그러면 다른 식을 써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C가 되는데 이 C가 다시 리액턴트 A하고 반응해서 D를 만들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싱글 리액션의 경우에는 이게 없고 얘만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양론 계수로부터 스토이키메트릭 테이블을 만들고 이 얘네들의 농도들을 다 컨버전 가지고 서로 연관 지을 수 있었죠. 단순히 컨버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집어넣어준 리액턴트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그걸 표현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싱글 리액션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던 많은 식들 중에 컨버전이 포함되어 있는 식들은 이 멀티플 리액션에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컨버전을 가지고 컨버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각각의 화학종들의 농도들을 서로 연관지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한 가지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반응도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농도 또는 농도를 이용한 그 속도, 뭐 생성되는 속도건 사라지는 속도건 그런 것들이 화학 반응 하나만 있을 때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커플링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멀티플 리액션에서는 컨버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컨버전을 쓰지 말고 몰라 플로우 레이트 또는 뭐 농도를 쓰더라도 이 농도가 몰라 플로우 레이트로부터 계산된 농도를 써야 돼요. 그 이유는 컨버전이 이게 정의잖아. 공급된 몰수 중에 반응한 소모된 몰수예요. 얼로 소모됐는데 A가 순전히 우리가 원하는 반응에 의해서만 소모됐다면 A가 소모된 그 몰수로부터 또 다른 프로덕트에 소모된 몰수 또는 또 다른 리액턴트에 소모된 몰수 또는 생성된 프로덕트의 몰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죠. 그 한 가지 반응만 일어났다면 단순히 커플링해서 사칙 연산 갖고 그냥 계산하면 됐어요. 하지만 멀티플 리액션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싱글 리액션 갖고 얘기할 때 스토이키메트릭 테이블을 만들었었어요.
이 스토이키오메트릭 테이블을 만들 때 썼던 식이 이거잖아. 결국은 스토이키오메트릭 테이블에 보면 각각의 화학종들의 농도가 내가 집어넣어준 농도 그리고 세타 값 여기 뉴J가 있죠. 이 뉴J가 뭐 리액턴트 A에 대해서는 A분의 A니까 마이너스 A분의 A니까 마이너스 1이고 리액턴트 B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프로덕트 C에 대해서는 뭐 플러스 A분의 C고 D에 대해서는 플러스 A분의 D고 뭐 이런 거였잖아. 그 얘기 자체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반응 그 하나만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이 식을 만든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지금 멀티플 리액션에서는. 그래서 이 식 갖고 주렁주렁 만들었던 그 스토이키오메트릭 테이블에 있는 그 식들을 그냥 갖다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봅시다. 먼저 멀티플 리액션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떠한 멀티플 리액션들이 있는지. 그래서 각각의 리액션들을 다 파악을 해서 모든 리액션들에 대해서 일단 넘버링을 합시다.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제 몰 밸런스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몰 밸런스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반응 1, 2, 3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반응 1, 2, 3에 있는 모든 화학종들에 대해서 몰 밸런스를 다 세워야 돼요. 다. 뭐 A라는 화학종은 한 가지 반응에만 관여하지만 B라는 화학종은 뭐 두 가지 반응에 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학종마다 관여하는 반응의 개수가 다를 거예요. 그걸 다 고려해서 각각의 화학종마다 몰 밸런스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다르죠. 싱글 리액션인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 로 세워야 되겠죠. 이 레이트 로도 살짝 복잡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첫 번째로 모든 반응에 대해서 레이트 로를 다 세워야 되겠죠. 화학 반응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모든 반응에 대해서 다 레이트 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R, I, J라고 했는데 여기서 J는 화학종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여지껏 쭉 했던 것처럼 이 앞에 있는 I는 I번째 반응에서의 화학종 J로 표현된 rate law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학종 J로 표현된 화학종 J가 사라지는 속도인데 I가 1일 때는 첫 번째 반응에서 사라지는 속도, I가 2일 때는 화학종 J가 두 번째 반응에서 사라지는 속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화학종에 대해서 이 모든 화학 반응에 관한 rate law를 다 세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net rate을 구해야 돼. net rate. 예를 들면 뭐 n개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뭐 n이 3이면 3개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럴 때 net rate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A, 리액턴트 A가 생성되는 측면에서 내가 만약에 기술을 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RA로 쓰면 더 좋을 텐데 플러스로 썼네. 예. A가 생성되는 속도 관점에서 내가 쓴다고 할 때 net rate이라는 거는 A가 관여하는 그 화학 반응을 다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 반응에도 A가 관여하고 두 번째 뭐 해서 쭉 n번째 반응까지 다 A가 관여한다면 각각의 화학 반응에서 A가 생성되는 속도를 다 더해야 그게 네트 레이트일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트 레이트를 구해야 돼요. 네트 레이트를.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혹시 이제 그 각각의 화학종마다 그 반응 속도의 상대적인 비율을 알고 싶으면 여전히 이 식을 쓰면 돼요. 이건 여전히 유효해요. I번째 화학 반응에 대해서 화학종 A, B, C, D 관점에서 기술된 화학 반응의 속도는 그 화학 반응의 양농계수 갖고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다 이렇게 전처럼 요 식은 여전히 성립하죠. 하여간 이러한 관계들을 써가지고 레이트 로를 기술을 해야 됩니다. 네트 레이트예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야,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 이제 농도로 표현해야 되죠. 이 스토이키오메트리는 사실 뭐 할 일은 별로 없어요. 다만 주의할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토이키오메트릭 테이블, 만들 때 썼던 그 녀석 그냥 막 갖다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컨버전으로 표현되어 있었잖아.
그렇죠? 농도를 우리가 컨버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식을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식을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가스 페이지 리액션이라고 한다면 이식이 유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거 가지고 이걸 유도했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겠지만 요식이 유도되는 과정에 먼저 이게 나왔어. 그런 다음에 이건 나중에 멀티플 리액션에서 쓸 거니까 일단은 유도해놓고 넘어가자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요걸 쓰는 겁니다.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컨버전이 들어가 있거든. 여기 뉴가 들어가 있고 이 뉴 J가 들어갔다는 건 특정 화학 반응 하나만 고려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식을 쓰면 안 돼. 요식을 써야 돼요. 뭐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면 사실은 많이 간단하고 그냥 농도를 요 플로우 레이트 화학종 J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에서 나눠준 게 농도이기 때문에 그냥 요식을 쓰면 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이제 레이트 로, 몰 밸런스, 스토이키오메트리 이거 다 컴바이닝 해서 리액터 사이징 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뭐 사실은 엄청 뭐가 많이 바뀌는 게 아니야. 요 스토이키오메트리 쪽은 살짝 요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고 레이트 로, 요 부분이 이제 네트 레이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화학종마다 걔네들이 관여하는 화학 반응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서의 화학 반응 속도를 구해서 네트 레이트를 최종적으로 얻어내야 돼요. 그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요거는 타이핑하기 싫어가지고 갖다 붙였어요. 이거 출처를 안 박혔네. 어디였더라? 무슨 퀸즈 유니버시티인가 하는 데 어떤 분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길래 갖다 붙였어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책에 있는 건데 이분도 또 타이핑하기 싫어서 어디에서 긁어갖고 갖다 붙여놨더라고. 뭐 그 디자인 이퀘이션, 그 몰 밸런스 디자인 이퀘이션이 전에 쓰던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디자인 이퀘이션은 전에 쓰던 싱글 리액션에서의 디자인 이퀘이션과 똑같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배치 리액터 똑같잖아. CSTR, PFR, PBR 그 다음에 세미 배치 리액터도 우리 배웠죠. 똑같잖아. 여기서 B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집어넣는 B에 대해서는 여기 텀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다만 다른 점은 모든 화학종들에 대해서 다 쓴다. 화학종이 뭐 여러 개면 각각의 화학종들에 대해서 다 쓴다라는 거. 그것만 다르지 사실은 사용하는 그 디자인 이퀘이션 몰 밸런스식은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요 RA 또는 마이너스 RA 얘는 싱글 리액션에 대한 게 아니고 네트 레이트예요. 그 화학종 A가 관여하는 모든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반응 속도를 구해서 걔네들을 다 합쳐놓은 네트 값, 네트 레이트라는 거 여기 써놨죠? 네트 레이트라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이 알고리즘이 이제 이번 챕터에서 얘기할 거를 전체를 서베이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예는 뒤에 가서 보여줄게요. 먼저 그 예제를 보기에 앞서서 일단 몇 가지만 좀 더 논의해 봅시다. 여기에 패럴렐 리액션이 있어요. A가 D로도 가고 A가 U로도 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패럴렐 리액션이죠. 각각의 화학 반응에 속도 상수 여긴 또 원이라고 쓰고 D라고 썼네. 이거 잘못 썼어요. 여기가 D예요. 여기 D, 여기 U. 내가 앞에 거 카피에다가 막 쓰다 보니까 실수를 했네. 파월러 모델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속도 법칙이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난다. 리액턴트 A가 뭔가로 컨버전이 될 때 두 가지 경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때 네트 레이트라는 거는 리액턴트 A가 사라지는 속도 요거의 네트 레이트는 얼마냐? 리액턴트 A는 첫 번째 경로로도 사라지고 두 번째 경로로도 사라져요. 따라서 첫 번째 경로를 통해서 원하는 desired product가 만들어지는 속도 그죠? 더하기 undesired product가 만들어지는 속도 요거의 합이 A가 사라지는 속도에다 마이너스 붙인 값 그
그거하고 똑같겠죠. 이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값이고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건 플러스죠. 그 다음에 RU하고 RD는 다 플러스인 값이지. 자, 이게 네트레이시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속도 법칙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인스탄테이니어스 셀렉티비티를 한번 봅시다. 얘기했던 대로 인스탄테이니어스 셀렉티비티는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속도분의 원하는 놈이 만들어지는 속도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요 식. 이 식을 보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원하는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는 저 셀렉티비티를 높일 수 있는지, 저 셀렉티비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걸 잘해야 유능한 엔지니어죠. 아무 데서나 반응시켜서 아무 리액터나 쓰고 아무 조건에서나 반응시키고 해가지고 셀렉티비티 그지같이 해서 만들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거고 고용되어 있는 엔지니어라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자, 케이스별로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알파1하고 알파2 이 반응 차수가 중요한데 첫 번째 경로의 반응 차수가 그러니까 원하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그 경로의 반응 차수가 원하지 않는 놈이 만들어지는 경로의 반응 차수보다 크다. 알파1이 더 큰 경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거를 요거 빼기 요거 한 걸 A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요 A, 이게 더 크니까 A도 양수겠죠. 그러면 식이 이제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요게 A가 양수기 때문에 얘를 높이려고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도는 어떻게 해야 돼? 셀렉티비티가 커지려면 농도도 커져야 되죠. 요거 양수예요, 지금 A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따라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리액턴트 A는 농도가 높은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농도를 높일 수 있나 봅시다. 만약에 가스 페이지 리액션이다. 그러면 가급적 이너트를 넣지 말거나 이너트 없이 반응시키거나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꼭 넣어야 된다면 예를 들면 뭐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라든가 뭐 넣어야 된다면 최소화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압력은 높이는 게 좋죠. 압력이 커지면 농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뭐 이 반응이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이라면 마찬가지 논리로 솔벤트 얘는 뭐 조금 넣는 게 좋겠죠. 쓸데없이 솔벤트 잔뜩 넣으면 그거 다 돈인데 지금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솔벤트 조금 넣어서 농도 진하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셀렉티비티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리액터의 타입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리액터 타입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배치 리액터나 PFR은 불리해요. 뭐에 비해서? CSTR에 비해서. CSTR과 배치 PFR 비교하면 뭐가 다르냐 하면 리액턴트 A의 농도가 얘와 얘는 어때요? 컨버전이 진행될수록 화학 반응이 진행될수록 리액턴트 A의 농도는 계속해서 줄어들죠. 그죠? PFR에서도 줄어들고 배치 리액터에서도 줄어들어요. 리액턴트 A의 농도는 줄어들어. 그 줄어드는 양상이 뭐 반응 차수가 0차냐, 1차냐, 2차냐에 따라서 그 줄어드는 양상은 다르지만 그렇죠? 하지만 CSTR은 어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CSTR은 퍼펙트 믹싱이 일어나는 CSTR이죠. 따라서 CSTR에서의 그 리액턴트의 농도는 어때요? 출구 쪽에서 CSTR의 엑시트 포트 쪽에 리액턴트의 농도가 바로 전체 농도하고 똑같잖아. 그리고 그 값이 그냥 유지되는 거죠. CSTR에서는. 따라서 얘기를 거꾸로 했네. 거꾸로는 아니고 그 배치 리액터하고 PFR 얘는 농도가 줄어들어요. 물론 줄어들어요.
하지만 뭐 줄어든다는 게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줄어든다는 거지. 하지만 CSTR은 리액터 안에서의 농도가 엑스포트에서의 농도, 그 값이지요. 결국은 컨버전이 X가 이루어진 다음에 리액턴트의 농도가 줄어든 그 값이 이제 엑스포트에서 측정이 될 텐데 그 농도가 CSTR 안에서의 농도예요. 따라서 CSTR에서의 그 농도는 항상 작은 값이야. 항상 작은 값. 우리가 뭐 컨버전을 달성 안 하시겠다. X가 뭐 0.001짜리 반응을 시키겠다. 컨버전이. 그러면 뭐 들어갈 때 농도를 진하게 해주면 나올 때도 농도가 진하겠죠. 근데 그런 바보 같은 반응을 시키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컨버전을 어떻게든 높여야 되니까 컨버전 높이려고 하다 보면 엑스포트 쪽의 농도는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CA 값이 CSTR 안에서 CA 값은 작은 값이 돼요. 따라서 이 셀렉티비티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STR보다는 PFR이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반대 경우를 봅시다. 반대로 이번에는 알파2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그 경로에서의 속도 반응 차수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알파2에서 알파1을 뺀 값을 B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B도 역시 0보다 큰 값이지요. 얘에서 이거 뺀 거니까 B가 0보다 큰 값이에요.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결국은 여기에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셀렉티비티, 선택도를 높이려면 가급적이면 요 농도는 묽어야 돼요. 농도는 묽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 다일루션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CSTR을 쓰는 게 똑같은 아까 전 경우하고는 반대로 CSTR을 쓰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간혹 또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농도가 묽어야 유리하니까 살짝 변형을 해서 리액터들을 변형을 해서 리사이클링을 할 수가 있어. 출구 쪽으로 나오는 리액턴트를 다시 입구 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리사이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CSTR에서 처음에 얘네들을 넣어줬는데 얘가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다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올 때는 농도가 묽어졌으니까 묽은 놈을 집어넣어 주니까 셀렉티비티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사이클링을 하는 CSTR 또는 리사이클링을 하는 PFR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이런 류의 반응은 더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뭘 보려고 하냐면 지금까지 요거 농도 얘기만 했잖아. 그럼 이제 요거 얘기를 해야죠. 요거 이름이 뭐예요? 속도상수. 속도상수의 비율이죠, 지금 여기는. 속도상수는 상수가 아니고 뭐의 함수예요? 온도. 따라서 셀렉티비티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온도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온도하고 연관성을 보려면 셀렉티비티가 하여간 이 부분하고 비례해. 이 KD 값이 KU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클수록 셀렉티비티가 좋아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을 각각 집어넣어요. 첫 번째 패스웨이에 대한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두 번째 패스웨이에 대한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앞에 있는 건 첫 번째 반응 경로에서의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 프리퀀시 팩터라고도 불리우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거는 두 번째 경로에서의 프리퀀시 팩터고 얘하고 얘는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로에서의 액티베이션 에너지예요. 식이 이렇게 표현돼요. 온도 우전성은 어느 쪽에 있어요? 요 익스포넨셜 텀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 프리퀀시 팩터도 온도하고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쪽의 온도 우전성에 비하면 얘는 무시해도 좋아. 그래서 이쪽은 온도 우전성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프리퀀시 팩터는. 그러면 온도 우전성을 보려면 이 익스포넨셜 텀을 봐야 되겠죠. 그럼 결국 뭘 비교해야 돼? 두 개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첫 번째 경로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더 커요. 원하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그 반응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더 커요. 두 번째 경로보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뭐예요?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에 의하면. 온도에 더 민감하게
리스판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반응 속도가 팍팍팍팍 빨라진다는 거야.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작으면 온도를 올려도 반응 속도가 슬금슬금 올라간다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KD, 속도 상수가 온도에 따라서 빨리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KU에 비해서. 그림으로 그리면 요거를 요거 가지고 해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결국 온도가 올라갈수록 셀렉티비티가 좋아지게 되죠. 익스포넨셜 인크리스 하게 돼요. 셀렉티비티가. 따라서 요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온도를 올려야 되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럼 뭐 우리 반응기가 온도 올릴 수 있는 맥시멈으로 화끈하게 확 올리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온도를 슬금슬금 자꾸 올리다 보면 처음에 내가 반응 디자인할 때는 화학 반응이 첫 번째 패스하고 두 번째 패스가 패럴렐로 경쟁하면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온도를 슬금슬금 올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반응, 네 번째 반응이 막 새로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사이드 리액션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온도를 올려야 돼요. 한도 끝도 없이 온도 올리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반대 경우. 네 번째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경로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작아요. 그럼 뭐 이번엔 반대로 되겠죠. 오히려 KU가 더 센시티브하게 온도에 민감하게 커진다라는 거고. 결국은 얘는 오히려 감소하죠. 따라서 이 경우는 온도를 뭐 낮춰야지. 온도를 낮추면 돼요. 그럼 뭐 화끈하게 온도 영하로 낮추면 돈 드니까 그냥 상온에서 시키지 뭐. 그죠? 그럼 되겠네. 그런가요? 아니죠. 온도를 낮추면 원하는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컨버전이 낮아지게 되겠지. 그렇죠? 온도를 낮추면 셀렉티비티는 좋아지지만 이 경우에 온도를 낮추면 셀렉티비티는 좋아지지만 반응기가 한도 끝도 없이 커져야 돼. 반응기가 엄청 커져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컨버전이 지나치게 작아지지 않는 정도까지만 온도를 낮춰야 돼요. 실질적으로 컨버전이 이 정도 컨버전이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반응기로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그 정도까지만 온도가 낮춰야지 뭐 셀렉티비티 좋게 하겠다고 막 한도 끝도 없이 낮추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요 예제 하나만 생각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책에 8.1 예제인데, 뭐가? 책이 잘못됐어요. 예. 책에 보면 이게 가스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요거, 리퀴드예요, 리퀴드. 자,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이거 competing parallel reaction이죠. A가 세 가지 경로가 있어. 1번, 2번, 3번 세 가지 반응인데 그 중에 원하는 놈은 B예요. X하고 Y는 원하는 놈이 아니야. 이것도 또 여긴 1, 2, 3 맞구나. 우리가 번호 1, 2, 3 매겼으니까. 자, 주어진 정보는 속도식이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속도 법칙이 그냥 달랑 속도 상수야. 결국 0차 반응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속도 상수 값을 줬어요. 이렇게. 두 번째 반응은 1차 반응이네요. 그리고 속도 상수 값을 줬어요. 따라서 속도 상수 곱하기 A의 농도, 이게 속도 법칙이 되겠지. 세 번째 반응은 2차 반응이에요. 속도 상수와 A의 농도의 제곱, 이게 속도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경로에 대한 우리가 레이트 로를 다 알아요, 지금.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는 뭐냐면, 요 레이 콘스탄트는 다 상온에서의 레이 콘스탄트고,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을 줬어요. 첫 번째 경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10,000, 두 번째 경로 15,000, 세 번째 경로 20,000 이래요, 지금.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줬어.
결국은 뒤에 뭘 물어보려고 그래, 얘가. 템퍼러처 이펙트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정보가 초기 A의 농도는 0.4 몰이에요. 몰 농도로. 그 다음에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요만큼이다 라는 거예요.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그러니까 플로우 리액터를 뭐 쓰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자, 이런 정보를 주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떤 조건에서 반응을 시켜야 셀렉티비티를 최대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이때 셀렉티비티는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는 B지요. X와 Y가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죠. 그래서 이 아래 첨자에다가 B 오버 XY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XY가 만들어지는 속도 대비 B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게 셀렉티비티겠죠. 인스탄테이니어스 셀렉티비티. 그 녀석을 최대화하려면 도대체 리액터는 뭘 써야 되고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농도는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먼저 셀렉티비티식부터 써야 되겠죠. 원하지 않는 놈 두 가지니까 두 개의 반응 속도의 합이지. 그 다음에 분자에는 원하는 놈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예요. 각각의 속도 법칙을 여기다 집어넣었죠. 식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요 레이 콘스탄트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 주어진 숫자 다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앞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 다 쓴 거예요, 그냥. 그러면 셀렉티비티를 우리가 A의 농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플러스를 하면 그림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A의 농도고 이게 셀렉티비티예요. 편의상 이 사람이 셀렉티비티 값에다가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이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값은 여기가 0.84, 0.768, 0.67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자, 어찌됐건 보니까 농도가 진해지면 초기에는 셀렉티비티가 확 올라갔다가 어떤 맥시멈 값을 지나서 감소하죠. 결국은 셀렉티비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농도를 찾아야 되죠. CA 스타. 셀렉티비티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 농도 CA 스타를 찾아서 저 농도에서 우리의 반응기가 동작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셀렉티비티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찾아봅시다. 맥시멈 값을 갖기 때문에 저 맥시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면 돼? 미분해서 얘를 요 CA 농도 갖고 미분해서 그게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0이니까 이 분모는 날아가고 정리하면 이 분자가 이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K2 다 지우고 CA에 대해서 풀면 CA에 대해서 풀면 그게 바로 맥시멈이 되는 농도니까 그 농도를 CA 스타라고 표현합시다. 그래서 CA 스타라고 표현을 하면 식이 간단하게 이렇게 돼요. 루트 K3분의 K1이에요. 요거 정리하면 그렇게 되죠. 이렇게 돼. 따라서 이 값도 알고 이 값도 아니까 그 숫자 넣고 계산하면 결국은 맥시멈 셀렉티비티가 되는 농도는 0.112 몰 농도 0.112예요. 확인해 볼까요? 0.112 그림에서 대충 여기가 0.1이니까 여기가 0.159 0.112 그리고 그때의 셀렉티비티 값 이거는 구한 요 수치를 대입하면 되지요. 식에다가 그래서 이 값을 원래 식 요거에다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거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뭐 요거 대입했다가 다 정리하고 숫자 집어넣고 0.84 생각보다 셀렉티비티가 뭐 그렇게 훌륭하지 않네. 0.84면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 X가 만들어지는 속도와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 Y가 만들어지는 속도 그 두 개의 합분에 우리가 원하는 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채 1도 안 돼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하여간 그나마 이거라도 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라도 달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때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뭐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나와 있으니까 플로우 리액터를 쓰겠다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CSTR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물론 그 값이 이제 그 작은 값으로 출구 쪽에서의 농도로 유지되는 거지만, 하지만 PFR은 이게 CA 값이 PFR의 길이 방향으로 리액션 미스터가 지나가면 갈수록 리액턴트의 농도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시멈 셀렉티비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A 스타라는 농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따라서 우리는 뭐 CSTR을 일단 쓰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CSTR은 이 값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0.84였죠. 그 값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봅시다. CSTR의 볼륨을 계산하고 그때 달성되는 컨버전을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늘 해듯이 먼저 몰 밸런스, CSTR의 몰 밸런스식 요거죠. 뭐 다 아는 거지 이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RA는 CSTR 어디에서도 다 똑같죠. 엑시포트를 포함해서 CSTR 어디에서도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rate low. 여기서 말하는 rate은 net rate이에요. net rate. 그래서 net rate를 구해야 되니까 A에 대한 net rate를 구하려면 화학종 A는 반응 몇 가지에 관여했어요? 1, 2, 3번 반응에 다 관여했죠. 지금 패럴렐 리액션이에요. 따라서 1번 반응에서의 A의 속도, 2번 반응, 3번 반응 다 써야 돼. 그래서 1번 반응은 0차 반응이었었고 2번 반응은 1차, 3번 반응은 2차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마이너스 RA가 아니고 플러스 RA로 표현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도 여기가 다 마이너스이 지금 사라지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net rate of 마이너스 RA. 마이너스 RA의 그 net rate은 여기다 다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이거죠. 몰 밸런스는 원래 쓰던 디자인 이퀘이션 쓰면 되는 거고, rate law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net rate를 얻어내야 돼요. 싱글 리액션과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스토이키오메트리. 여기서 이게 지금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이에요.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이기 때문에 요 플로우 레이트, 이거를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로 나눠주면 요 플로우 레이트는 어디 있어? 몰 밸런스 식에 있잖아. 그죠? 몰 밸런스 식에 있는 플로우 레이트를 요 V0로 나눠주면,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로 나눠주면 그게 그 제2의 농도죠. 따라서 레이트 로에서 얘기했던 요 몰 밸런스에서 얘기했던 요 식, 요 분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바뀌게 돼요. 그런데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리퀴드 페이지에서는 V0나 V나 우리가 같다고 볼 수 있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리퀴드 페이지에서는 V0나 V나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결정하려고 하는 거야? 맥시멈 셀렉티비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A 스타라고 하는 농도에서 CSTR이 동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CA 스타라는 농도에 의해서 동작되는 CSTR의 볼륨을 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농도 자리에다가 CA 스타를 넣은 거예요. 그때 반응 속도도 맥시멈 셀렉티비티가 달성되는 그 반응 속도니까 마이너스 RA 스타고요. 초기 농도는 고정값이니까 그대로 쓴 거고, V0와.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얻은 세 가지를 다 컴바인 하면 되죠. 몰 밸런스하고 레이트 로우와 스토이키오메트리 다 컴바인 하면 결국은 이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에서 알려줬던 값, V0 아까 그 2.0이라고 했었죠. 그죠? 2리터 퍼 세크였나? 뭐 하여간 맞아요? 데시미터 삼승 퍼 세크야 미닛이에요. 세크. 2.0이었고 그 다음에 CA0 문제에서 주어졌죠. 0.4몰이었어요. 몰농도로. 그 다음에 CA 스타 이건 우리가 아까 구했죠. 0.112.
그다음에 K1 값. 첫 번째 반응의 속도 상수 이거 아까 알려줬고, 두 번째 반응의 속도 상수도 알려줬고, 여기 이것도 내가 빠뜨렸네. 여기도 스타가 있어야죠. 네. 스타. 네. 그래서 요 CA 스타 0.112, 여기 CA 스타의 제곱 0.112의 제곱, 이거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1564 리터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CSTR을 이 볼륨 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의 CSTR을 쓰면 농도가 CSTR 안에서 A의 농도가 맥시멈 셀렉티비티를 달성할 수 있는 그 농도 값 0.112 그 값이 된다라는 말이죠. 말 나온 김에 그냥 덤으로 스페이스 타임도 계산을 해보면 스페이스 타임은 볼륨을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스로 나눈 거니까 계산해보면 780초 정도 걸려요. 780초. 자, 그러면 이제 반응기는 CSTR을 쓰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정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온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져봅시다.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도는 아까 셀렉티비티가 식이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지? 요거 내가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나? 여기 요거 다 정리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여기 단순히 그냥 요거 CA 스타가 루트 K3분의 K1이니까 요 자리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걔네들. 그래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따져봅시다, 이제. 따져보면 각각의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을 집어넣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에 대해서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다 집어넣어서 프리퀀시 팩터끼리 정리하고 익스포넨셜 텀끼리 정리한 거예요. 온도 의존성은 여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쪽의 온도 의존성에 비해서 여기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만 보면 되는데 결국은 온도 의존성을 보려면 뭐가 중요한 거야? 얘하고 얘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크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이 오른쪽 게 더 커. 오른쪽 게 더 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더 크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죠. 따라서 이 값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온도가 클수록 요 지수가 작아지게 되고 그래야 걔가 분모에 있는 거니까 이 익스포넨셜 텀은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온도는 높은 게 좋죠. 이 경우에는 원하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이 산술 평균값 이것보다 크다면 온도 높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도 끝도 없이 높이는 게 아니고 온도 높이다가 또 다른 사이드 리액션이 벌어지는지는 봐야 돼요. 또 다른 사이드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기까지 온도를 올려도 좋다. 이거예요. 반대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온도를 낮춰야 되겠지.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것도 또 한도 끝도 없이 낮추는 게 아니고 컨버전이 공장 돌릴만 한 정도의 컨버전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반응이 너무 안 가는 상태에서 셀렉티비티만 잔뜩 높으면 뭐해. 그러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뭐 컨버전이 유의미한 정도 우리가 공장 돌리는 행위가 의미 있을 정도, 경제성이 있을 정도의 컨버전이 달성되면서 셀렉티비티가 높은 정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2만, 15,000, 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만, 세 번째가 2만, 두 번째가 15,000. 따라서 계산하고 나면 0이에요. 0. 계산하고 나면 0. 따라서 식이 어떻게 돼? 셀렉티비티 식이 이쪽에 있는 익스포넨셜 텀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프리퀀시 팩터만 남았어. 결국은 이 문제는
온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온도 바꾼다고 셀렉티비티가 크게 이렇게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셀렉티비티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컨버전은 이게 컨버전의 정의죠. 넣어준 놈 중에 반응한 놈 얼마나 되느냐 이거니까 초기 농도에서 초기 농도 빼기 현재 우리의 농도 CA 스타 요걸 빼주면 이게 반응한 농도죠. 72%예요. 맥시멈 셀렉티비티를 달성하면서 아까 계산한 뭐 한 1500리터인가 그 정도 되는 볼륨의 CSTR을 썼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컨버전이 72%다라는 말이에요. 72%.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자, 그런데 사장님이 만족을 안 해요. 야, 컨버전이 72%가 뭐냐? 72%가 한 90은 내야지. 응? 그래서 돈 벌겠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반응공학 배웠다며? 전략을 한번 짜봐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셀렉티비티가 크게 손상받지 않는 선에서 컨버전을 높일 수 있느냐? 72%인데 현재 이거를 한 90%까지 올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 컨버전 높이려면 뒤에도 반응기 하나 더 달면 되죠. 예를 들면 PFR 같은 거 더 달면 돼요. 더 달면 되지. 다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계산한 거야. 그죠? FA0 이 값도 여러분들이 계산해야지 참. 이 주어진 정보엔 이건 없었죠. CA0를 줬었지. 볼ю메트릭 플로우 레이스로부터 계산할 수 있죠. 저 값도. 그래서 하여간 컨버전 72%가 달성하고 셀렉티비티 0.84가 된다. 그 뒤에다가 예를 들면 PFR 600리터짜리를 달았더니 뭐 컨버전이 당연히 높아졌겠지. 원하는 최종 컨버전 90%가 되려면 이 정도 볼륨이 필요한가 봐요. 컨버전이 높아질 텐데 문제는 셀렉티비티가 줄어들 거예요. 왜? 아까 했듯이 이 셀렉티비티는 A의 농도가 초기에는 셀렉티비티가 농도가 진해지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급격하게 떨어지잖아. 그렇죠? 맥시멈 이후로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 셀렉티비티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0.84에서 0.8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컨버전을 높이려면 이거 달면 돼요. 네. 추가로 뭘 더 달면 되는데 문제는 셀렉티비티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셀렉티비티가 작으면 뭐가 문제예요? 그 얘기를 내가 명확하게 안 했네. 셀렉티비티가 작으면 뭐가 문제냐면 모든 반응을 시키고 나면 분리공정을 해야 되죠. 세퍼레이션 하는데 코스트가 들어가요. 비용이. 예. 근데 이 세퍼레이션 코스트는 컨버전 100%짜리고 싱글 리액션만 일어나. 그럼 세퍼레이션 코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정량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퀀티터티브 리액션. A에서 프로로 그냥 쫙 가버려. 그런 반응은 세퍼레이션 코스트가 거의 없죠. 컨버전이 낮을수록 세퍼레이션 코스트가 크고 컨버전이 클수록 그 세퍼레이션 코스트는 작아요. 하지만 컨버전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 이제 셀렉티비티가 나빠지지. 셀렉티비티가 나빠지면 세퍼레이션 코스트가 커지게 되죠. 분리하는데 비용이. 따라서 0.84에서 0.80으로 요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제 분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 대비 컨버전이 72에서 90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하니까 늘어나는 이득 그 두 개를 따져서 그게 의미 있는 값일 때 더 다는 거예요. 따져봤더니 더 다뤄봐야 분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거 여기 달 필요 없는 거죠. 그때는. 자, 그래서 뒤에 달면 PFR 같은 걸 달았다라고 하면 PFR에서는 지속적으로 농도는 줄어들잖아. 이쪽에 농도가 뭐 어떤 값이었다면
PFR 길이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계속 농도가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셀렉티비티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그 그림이에요. 지금 이 X축이 농도예요. 여기가 농도가 작은 값이고 여기가 농도가 큰 값이야. 초기의 농도가 CA0로 제일 컸죠. 컨버전, 이쪽이 컨버전이야. 컨버전식이 이렇게 되죠. 지금 컨버전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A에 대한 농도로 표현하면 이거 그 직선, 리니어하게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A의 농도가 CA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컨버전이 높아지죠. 우리가 CA 스타라는 농도에서 지금 CASTR 하나만 돌린다고 하면 그때 컨버전이 72%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야 72%가 뭐야? 90% 이상 달성해. 그래갖고 여기 90%까지 가려면 그 뒤에 그거를 위해서는 이 농도가 작아져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까지가 CASTR이 달성하는 거고 요 뒤에다 PFR을 달았다고 하면 PFR에서 지금 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농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셀렉티비티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예요.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 그림 보여줬죠. 그래서 요 맥시멈 값에서 동작하는 CASTR을 지금 디자인한 건데 사장님 성화 때문에 PFR을 지금 더 달았어. 그랬더니 여기는 감소하는 구간이잖아요. 지금 셀렉티비티가. 그래서 타협을 봐야 돼요. 셀렉티비티 감소와 컨버전 증가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한 비용이 어느 게 유리한지. 결국은 앞에 달려있는 CASTR, 이제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앞에 달려있는 CASTR은 CA스타라고 하는 이 농도에서 동작하고 있는 거고 뒤에 달려있는 PFR은 입구 쪽은 CA스타라는 농도로 들어가죠. 리액턴트가. 출구 쪽은 CAF, 파이널 농도로 나올 거예요. 그때 그 파이널 농도가 뭐 이 근처 어디겠죠. 그렇게 되면 셀렉티비티가 살짝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지.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오버롤 셀렉티비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오버롤 셀렉티비티. 그게 오버롤 셀렉티비티 여기 파형 기어 있는 것. 그때 그 플로우 레이트 갖고 표현했었죠. X에 대한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알아야 돼요. 이걸 계산하려면. Y에 대한 몰라 플로우 레이트, B에 대한 몰라 플로우 레이트. 이 각각을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스스로 해보면 대충 0.8이 나와요.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수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세퍼레이션 코스트하고 우리가 만든 프로덕트의 비용하고 따져봐서 어느 게 경제성이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공장에 굴러다니는 PFR 하나 달아놨더니 셀렉티비티가 이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0.84에서 0.80으로 이것 때문에 비용은 뭐 100만 원이 증가해요. 톤당 100만 원 증가하는데 컨버전 증가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은 9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10만 원 손해야 달면. 그렇죠? 그럴 때는 이거 달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건 계산해 보세요. 8장에 대한 숙제는 아직 내가 못 정했어요. 요건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자, 여기까지 질문.